오늘은 부동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실버타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한국에서 부동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외국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한국에서는 청산가치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행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업을.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발을 해서 그걸 분양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자본을 가장 적게 들이고 금융을 조달해서 건물을 세워서 분양이 잘 되면 대박 난다. 뭐 이런 형태로 결국은 이게 청산하는 거죠. 2, 3년 후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부동산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수익 가치라고 그래서 개발을 해서 임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고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IFC 몰을 예를 들면 AIG가 자금을 조달해서 그 건물을 세웠죠. 그 다음에 2, 3년 운영을, 임차인을 다 채우고 2, 3년 운영해서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고정 수익을 근거로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순위나 뭐 이렇게 금융을 조달했던 것들을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 창출하려고 부동산업을 한다는 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투기성이 커요. 시행업.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들여서 분양이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뭐 이런 식이고 외국에서는 자산운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도 증권이나 채권과 같은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기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건물을 세우고 거기 건물에서 꾸준히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그러한 자산을 만드는 개념으로 보는 게 외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실버타운의 사업 구조를 보면, 입주자들이 이제 청약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청약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사업비에 대한 공사비를 대출해 주게 됩니다. 토지비하고 공사비를 대출해 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내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공시까지 다 내죠. 그리고 근생은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다가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충분히 상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환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준공이 되겠죠. 실버타운이. 그럼 실버타운이 준공이 되면 이거를 신탁사에다가 신탁을 합니다. 그럼 신탁사가 그거를 입주 보증금을 에 대한 보증서를 신탁받은 것을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행사나 운영사는 결국은 건물은 자기 게 아닌 거죠. 신탁사 건데 거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분양에 대한 수익은 생기지 않지만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적인 사용료를 징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에서는 뭐 굉장히 비싼 건 700만 원, 뭐 싼 거는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운영 수익이 들어와서 그 이 실버타운이라는 건물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비가 상승했을 테니까 그 이거를 뭐 어떤 자산운용사한테 매각한다 그러면 토지비 상승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운영 수익에 대한 걸로 매각 가치를 결정해서 시행사나 운영사가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 자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청산 가치가 아닌 장기 운영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실버타운이 부동산 업에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요즘 오피스 이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초고령 사회 때문에 사회 구조 및 부동산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내에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아마 이 실버타운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